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순이나 로줌마로 알려진 박은선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 질문방에서 공순이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80%다, 80% 이상이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장관님 왜 거짓말을 하시냐, 로줌마가 데이트를 신청한다, 그런 편지 형식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장관실에서는 서면 인터뷰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번 1월 변호사 시험 끝난 후에 바로 이제 16개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장관실에서는 18일 이후로 미루면서 아직까지 답변을 작성 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 서면 인터뷰 결과를 기사로 소개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이 영상 메시지로 대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첫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로줌마에게 왜 18일까지 답장을 안 하나? 둘째, 우리는 왜 18일에 청와대 앞에 모여야 하는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들의 답은 다름 아니라 제가 장관님께 보낸 질문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장관님께서는 2005년 로스쿨 설립 초기에 로 이슈에서 합격률 80%가 되면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수험 교육이 아니라 대부분의 졸업생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함으로 교육 내용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법률가 양성이 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로스쿨 정상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이들이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학원 내지 고시원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80% 이상인데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런 정상적인 로스쿨이 왜 존재하지 않나요? 또 여러분이 장관님께서 혹시 연세대 로스쿨 강단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면 학생들이 그때 변호사 시험 문제 풀어달라, 수험 적합적인 수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관님과 같이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나 누적 합격률로 합격률을 산정하는 경우가 다른 전문 교육기관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서 그런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김선수 대법관 등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법개혁 추진 위해서 로스쿨을 설립한 이들은, 그러니까 설립을 추진한 이들은 로스쿨 제도의 핵심은 자격시험하다 거듭 주장을 했고, 또 미국 로스쿨 제도의 핵심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현 변호사 시험은 합격률이 40%로 추락한 엄격한 상대평가인데요. 로스쿨 설계 당시의 핵심 제도인 자격시험화 내지 절대평가가 배제된 지금의 한국형 로스쿨이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자, 네 번째 질문은 지난해 서울대 법학연구소 등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판례 지식 암기 이런 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니 어떤 의뢰인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쟁점을 끄집어내는 그런 능력 등을 가르쳐야 된다. 따라서 이런 능력을 배양하려면 현행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제고해야 되고 그 최소한의 기준은 지금 같은 입학정원 대비 75%가 아니라 응시자 대비 75%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장관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2012년 1기 졸업생들이 일기들이 졸업했을 때 변호사 시험 커트라인 점수는 720점이었는데요. 당시 법무부는 720점이 변호사 자격의 충분한 기준이다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또 기준이 750점, 780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급기야 2018년 7회 변호사 시험에서 변호사 자격은 881.9라고 했습니다. 장관님, 본래 그런가요? 변호사의 자격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가요? 또 1회 변시와 7회 변시의 점수 차이가 무려 160점인데 그러면 일기들 중에서 881.9 미만의 현직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당시 우연한 행운을 얻은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미자격 변호사들을 다 불러서 변호사 자격증 갱신제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섯 번째,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자격이,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의 자격이,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 의료법 제9조를 타고 가면 시행규칙 별표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이 의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다 이렇게 써놨고,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시행규칙 역시 별표에 어떤 과목들을 몇 학점 이상 취득하면 각급 학교 2급 교원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자격증을 주는 전문 교육기관인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법은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법 제10조를 보면 과락 외에 구체적 기준이 없이 그저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를 고려하고 대한변협 등의 목소리를 들어 합격자 발표 이래 위원회가 합격자의 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의료법, 초중등교육법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령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께 깜짝 놀랄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시험법 제10조와 사법시험법 제4조를 열어보십시오. 둘은 정말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똑같이 그 합격자의 수를 위원회가 변협 등의 목소리를 들어 의견을 들어서 협의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자격시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스쿨이 생겼는데 변호사 자격을 의대 같은 절대평가로 주거나 교대 같은 학점미 수제로 주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도 사법시험과 똑같은 기준으로 주고 있다면 지금 변호사 시험이 신사법시험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자, 7번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장관님, 저 이번에 8회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요. 제가 몇 점이어야 변호사가 되나요? 제가 몇 등이어야 변호사가 되나요? 합격자 발표일에 대한변협이 힘이 센지, 로스쿨 교수들이 힘이 센지 그걸로 결정하고 그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어떤 법적 기준을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대체 말이 되는 건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로스쿨 관련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으로부터 부탁받은 질문입니다. 장관님, 그냥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변호사 단체 등의 외압이 너무 강해서 응시생들이 몇 점을 받든 소수에게만 변호사 자격증을 줄 수밖에 없다고. 억울한 마음을 알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해 주신다면 저희가 제도의 희생양이 되더라도 참아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변호사 시험은 사실은 신사법 시험이다. 로스쿨이 법대 고시반이나 고시학원이 되어버린 건 전문 교육기관의 핵심인 절대평가나 학점미 수제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건 또 기득권 변호사들의 압박 때문에 합격률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서다. 사시와 변시가 공존할 때는 총 2,400명까지도 합쳐서 변호사를 배출했고 사시가 폐지되면 변시로 그 수를 배출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변협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할 수가 없다. 장관으로서 그런 진실을 알릴 수가 없어서 첫 시험 응시부터 마지막 시험 응시까지 5년으로 하면 그 합격률이 80% 이상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좀 꼼수를 부렸다. 얼마나 창조적 발상이냐. 이런 솔직한 답을 할 수 없어서 법무부 직원들이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무부가 답변을 18일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18일 이후일까요? 지금 법무부는 간을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일 청와대 앞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분노를 표출하는지, 교수들이 이에 동의하는지, 기득권 변호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에 따라 법무부가 대책을 세우거나 이에 적절한 답변을 하려고 간을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더 청와대 앞에서 모여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또 외쳐야 한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자격증 부여 방법은
사법시험 체제 그대로입니다. 사법시험법 제4조를 참고해 주세요. 이런 전문교육기관의 자격 부여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비정상적 자격 부여 방법 때문에 지금 로스쿨은 학원입니다. 그러니 바꿔야 합니다. 로스쿨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1기가 학사 거부까지 하며 투쟁했을 때 그래도 1000명 아닌 1500명을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5, 6기가 또 거리에 나왔을 때 다시 사법시험이 부활하는 역사의 퇴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외치며 힘을 보여줘야 꼼수가 안 통하네. 이러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당합니다. 누가 애로에 그러더군요. 지난번에 제 기사를 보고서 앞으로 지방대 로준마 무시하지 마라. 스카이 어린애들 가만히 있는데 지방대 로준마가 해냈다. 저는 이미 얼굴을 드러냈고 제 이름을 드러냈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미 시작했고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욕바지 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부끄럽다면 마스크와 모자를 사용해서라도 광장으로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화를 내야 할 땐 화를 내야 하고 소리쳐야 할 땐 소리쳐야 합니다. 18일 오후 3시 청와대 앞 광장. 로준마가 공순이가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